아니 소음기 구조부터 시작해보자고. 그러니까 빈토레즈 소음기는 이게 딱 보기에도 고정식인 것 같은데 이게 유지 관리가 어렵지 않나? 아이고, 분해 엄청 쉬워. 야, 이거 가뜩이나 짧은 총열에 구멍이 숭숭 나 있네. 아니 저래가지고 탄속이나 이거 제대로 나오겠어? 별 걱정을 다 하네. SP5 9mm 전용탄이 이 짧은 총열에서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걸 목표로 개발됐다고 이미 얘기했구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소음기의 연장 총열 효과 때문에 저렇게 구멍을 뚫어도 탄속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 아니 굳이 총열에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가 뭐야? 이게 소음 감소를 위한 가스포트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소음기는 이 격벽을 여러 개 겹친 좀 복잡한 구조였잖아? 아니 그렇지. 그런데 이 러시아제 소음기는 훨씬 단순하면서 효과적이야. 와, 이거 원가 절감은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보시다시피 빈토레즈 소음기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에선 이 총열의 가스포트로 빠져나온 가스가 팽창되면서 가스압을 확 낮춰놔. 그리고 이렇게 힘을 한 번 빼둔 가스가 소음기의 2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격벽 3개만으로도 확실한 소음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지. 아니 그래서 소음이 어느 정도인데? 130dB. 아이 진짜? 직접 들어봐. 아니 뭐 조용하긴 조용하네. 그냥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그 무지막지한 소음 효과 때문에 이 델타포스 형님들이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던 MP5 SD랑 거의 동급이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빈토레즈용 9mm 3구탄과 MP5용 9mm 1구탄의 체급 차이가 엄청나다는 건데 그만큼 빈토레즈의 소음기 성능이 압도적이다 이거야. 이게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제법인데? 아니 무슨 특별한 꼼수가 있나? 치밀한 설계가 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30도 각도로 세워진 3개의 격벽 간의 간격, 이 소음기의 최적화된 용적 덕분에 이 격발 시 공명으로 인해 발생되는 형상파를 효과적으로 상쇄시켜서. 아이 됐고. 아니 그럼 빈토레즈는 소음기 없으면 이거 완전 바보 되겠네? 뭔 말이요? 그러니까 소음기 없으면 가스포트로 가스가 다 빠져나가서 총이 제대로 작동이 나겠냐고. 뭐 볼트 액션 라이플처럼 단발 사격 정도는 가능하지. 아이고 애쓴다. 이 빈토레즈는 애초부터 소음기 일체형으로 만든 총이야. 아니 소음기에 가늠자 가늠쇠 달린 거 안 보여? 그러네. 그런 총을 뭐하러 소음기를 떼고 쏴? 아니 전투 중에 소음기가 이게 망가질 수도 있잖아. 진짜 애쓴다. 블랙맘바 소음기는 착탈식이야. 여차하면 소음기 떼버리고 쏴도 이게 작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야. 가만. 어째 이 빈토레즈보다 총열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이 지난번에 소개할 때 총열 길이가 빈토레즈보다 길었잖아. 그건 나의 실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님이 총열 길이가 229mm가 맞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171.45mm 6.75인치이더라고요. 아이고 빈토레즈보다 3cm나 짧은데 이게 소음기를 안 달고 쏘시겠다고? 아니 뭔 말이요? 총구가 핸드가드 수직 손잡이 쪽에 있잖아. 이거 총 쏘다가 손 구워먹기 딱 좋겠구만. 아이 장갑 끼면 그만이야. 장갑 끼고 총구 화염을 얼마나 버틸 것 같아. MCX 사용 설명서에도 6.75인치 총열 쓰는 놈은 반드시 이 소음기를 끼고 쏘라고 이 경고장까지 달아놨는데 뭔 언제부터 우리가 매뉴얼대로 살았다고? 물건 사면 제일 먼저 갖다 버리는 게 매뉴얼 아니오. 좋아. 그래서 이 블랙맘바 소음이 어떻게 되는데? 블랙맘바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사용했던 시그사워제 SRD762 Ti 소음기 기준으로 121dB 정도? 121dB? 사기치고 있네. 못 믿겠어? 당연하지. 정확한 블랙맘바 소음 측정 자료가 없어서 이게 비슷한 걸 찾아봤는데 총열 길이 8.3인치짜리 AR-15에 SRD762 Ti 소음기 달고 220g짜리 블랙아웃 아음속탄 5발을 쐈을 때 이게 평균값이 120.8dB이야. 엉터리구만. 저건 블랙맘마보다 이 총열이 4cm나 길잖아. 이 총열이 짧아질수록 소음이 증가한다.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몰라? 그리고 이 소음 측정 장비를 어떤 걸 쓰고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측정값이 달라지는데. 아우 시끄러. 입에다 끼는 소음기 없나? 그냥 귀에다가 끼는 소음 감소 헤드폰을 사. 팩트포크 들어가니까 귀 크게 벌리고 있어. 지난 2012년 소음기 제조업체 AAC사가 그러니까 MP7이랑 MP5 SD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허니배저와 300 블랙아웃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6인치 총열을 쓰는 허니배저에 자사 소음기 달고 220g짜리 블랙아웃 아음속탄을 쐈을 때 소음이 124dB이야. 거봐, 이 총열이 짧아지니까 더 시끄러워졌구만. 근데 저런 홍보자료는 이 대부분 약간씩 좀 뻥튀기 하지 않나? 그리고 지난 2022년
허니배조보다 더 짧은 5.5인치 총열 쓰는 MCX 레틀러에 220g짜리 블랙아웃 암속탄을 채워놓고 이게 소음기들을 바꿔가면서 5발씩 쏴서 이게 정밀하게 소음 측정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평균값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머리 아파. 요약 정리 좀 해봐. 7종류 소음기의 평균값만 따져보자고. 총의 왼쪽에서 1m쯤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을 때의 평균값이 120.59dB. 오른쪽 1m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의 평균값은 128dB. 그리고 사수의 기에서 측정했을 때의 평균값은 133.83dB이야. 근데 왜 이게 다 수치가 다 달라? 탄피 배출구가 총이 오른쪽에 있으니 당연히 오른쪽에 쟀을 때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그리고 사수의 기는 총에 훨씬 더 달라붙어 있으니 소음이 더 크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데 소음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이터로 쓰기엔 이게 좀 비실용적이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CGS 하이페리온 소음기를 쓰면 좌우 평균 121dB이라는 막강한 소음 효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블랙맘바는 이 실험에 쓴 MCX 레틀러보다 총열이 더 기니까 소음 효과가 더 좋겠지? 그러겠지. 하이페리온을 끼웠을 때랑 안 끼웠을 때의 차이도 한번 보라고. 뭐 블랙맘바 얘기하랬더니 뭐 엉뚱한 소음기 광고나 하고 있어. 그게 블랙맘바의 장점이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빈토레즈는 130dB짜리 전용 소음기밖에 못 쓰잖아. 근데 블랙맘바는 입맛대로 제일 성능 좋은 소음기를 골라 쓸 수 있다 이거야. 에라이 유인이라. 자, 다음 라운드는 좀 펀치력 대결로 가볼까요? 자, 일단 딱 보기에도 이 빈토레즈용 9mm탄이 훨씬 균형이 맞잖아. 이 탄자랑 탄피 비율도 적당하고 이 블랙아웃은 너무 하체 부실이야. 뭐 저래가지고 힘이나 제대로 쓰겄어? 뭔 소리요. 알맹이 까보면 둘 다 가분수구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운동 에너지부터 까보자. 이게 블랙맘바에 220g짜리 아음속탄 쓰면 이게 탄속이 대략 이게 310m/s.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675줄이야. 빈토리스는 얼마나 되나? SP5 아음속탄 쐈을 때 이 탄속이 287m/s. 뭐 운동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은 690줄이니까 뭐 이번엔 깔끔하게 빈토레즈 윈. 성격 참 급하시구만. 그러니까 블랙맘바는 촘속탄 겸용이라는 거 몰라? 가스 조절기 오른쪽을 누르면 음속탄, 왼쪽을 누르면 촘속탄 세팅 완료. 탄창만 갈아 끼우면 초음속, 아음속 원하는 대로 골라 쏠 수 있다 이거야. 125g짜리 초음속탄 쓰면 운동 에너지가 1400줄 수준으로 쭉쭉 늘어나니까 빈토레즈보다 2배가 살짝 넘네. 초음속탄을 쓰시겠다. 아니 시가 전에 쓸 그 소음총 대결인데 뭐 사수 위치를 노출하겠다는 거야? 파열음은 들리겠지. 근데 아까 말했던 하이페리온 소음기 끼우고 쏘면 100m 밖에선 총성이 거의 안 들려. 소닉붐은 들리지만 총성이 안 들리니까 네가 어디서 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게 초음속탄 쓰는 알보병한테 소음기를 지급하는 첫 번째 이유야.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데? 병사들의 고막은 소중하거든. 이게 단순히 청력 손실로 인한 패닉 방지 차원이 아니라 소음기를 쓰면 부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훨씬 좋아져. 좋아. 그런데 이 100m 안쪽에서 싸울 때는 어차피 소음기를 써도 총성이 들리잖아. 건물들이 이게 빽빽하게 들어찬 시가전에선 100m 이내에서 초음속탄을 써도 이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 왜? 그러니까 총성에 파열음에 착탄음까지 이게 난반사를 일으켜서 사수 위치를 특정하는 걸 이게 어렵게 만들거든. 이게 숙련된 사수라면 이걸 적극 활용해서 사수가 여러 명인 것처럼 이게 적들을 속일 수도 있지. 이야, 뭐 초음속탄으로 슈퍼소닉 분신술까지 시전하시겠다. 뭐 어쨌거나 블랙맘바의 초음속탄 넣고 쏘면 이게 빈토레즈보다 운동 에너지가 2배 이상이니까 확실히 유리한 건 사실이지. 에휴, 힘만 좋으면 뭐하나. 주먹이 불주먹인데. 또 뭔 말이야. 방탄복 입을 거지? 뭐 당연하지. 어떤 등급? 7.62mm 나토 철갑탄까지 막아내는 레벨 4는 이게 너무 오바고 7.62mm 나토탄까지 막아내는 레벨 3 정도가 무난하겠지.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 빈토레즈용 SP6 철갑탄의 경우 저 때깔고 온 고탄소광 탄심 덕분에 100m 내에서 레벨 3 방탄복이나 이 8mm 철판까지 뚫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 블랙아웃 초음속탄 중엔 이 철갑탄이 없어서 권총탄 막아내는 레벨 3A 뚫는 정도가 한계더만. 어디까지 알아보신 거야. 그러니까 초음속 블랙아웃탄 중에 레벨 3 방탄복 뚫는 놈들은 이게 떨렸어. 아따 징하네. 좋아, 그러면은 이 블랙아웃 아음속탄은 성능이 어때?
뭐 아음속탄은 탄속이 워낙 느리니 관통력이 좋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권총탄 막아내는 레벨 3A 방탄복에 다 걸리긴 하는데 이건 뭐 빈토레즈 전용탄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긴 한데 훨씬 치명적이지. 뭐 이유는? 블랙아우터는 이 무게를 늘리려고 안쪽을 납으로 꽉꽉 채워놨잖아. 뭐 그렇지. 그런데 이 빈토레즈용 SP5 탄의 경우 납이랑 철심을 채우고 코끝에 빈 공간을 남겨둔 구조거든. 야,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프리즌 블렛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AK-74용 5.45mm 39 7N6 탄이랑 동일한 구조지. 그 사악한 인체 파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에 썰을 쭉 풀었으니까. 저기요, 나 레벨 3 방탄복 입는다니까. 어차피 SP5 탄은 쏴봐야 못 들어. 뭔 아이언맨도 아니고 온몸을 방탄복으로 돌 거야? 팔다리를 노리시겠다. 당연하지. 아, 그럼 총이 잘 맞아야 할 텐데. 빈토레즈가 괜히 특수목적 저격총이겠어? 바로 데이터 공개 들어갑니다. 명중률이 어떻게 돼? 1에서 2의 MOA, 즉 100야드에서 1인치에서 2인치 사이에 무시무시한 탄착군이 형성되지. 예전에 SV 다룰 때 얘기했던 4배율 PSO 1 스코프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값비싼 저격 전용 SP5, SP6 탄을 사용한 덕분이지. 참고로 SP가 이 러시아어로 저격탄의 약자야. 에이, 별거 아니구만. 뭘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블랙만 봐도 명중률이 딱 그 수준이야. 진짜? 에이, 설마 그런 거로 사기를 치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블랙아웃 초음속탄을 쏠 때는 1.5 MOA, 아음속탄을 쏠 때는 2.5 MOA야. 아이, 저건 총이 블랙맘바가 아니잖아. 0.5 MOA 오차 정도는 이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 나는 그 오차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같은 총에 같은 사수인데 왜 초음속탄을 쏠 때랑 이 아음속탄을 쏠 때랑 명중률 차이가 생기는지 그걸 묻는 거야. 와, 그걸부터 늘어지네. 솔직히 불어. 아이, 뭐 총마다 사용탄에 최적화된 비율로 이게 광선이 새겨져 있지. 예를 들어서 초창기 AUG의 경우 탄자가 9인치 전진할 때 이래저 하는 식으로 말이야. 뭐 대략적으로 무거운 탄은 많이 회전시키고 가벼운 탄은 덜 회전시키고. 아이, 그런데 블랙아웃 아음속탄은 초음속탄보다 2배나 무거워서 광선 회전 비율을 정하는 게 좀 많이 애매해. 그래서 블랙아웃탄을 쏘는 총열은 대부분 광선 회전 비율을 초음속탄 쪽에 이렇게 맞추는 편이지. 그래서 아까 테스트 영상에서 이 아음속탄일 때 1 MOA 정도 이 탄착군이 더 벌어졌던 거구만. 뭐 그렇지. 정리를 하자면 이 블랙맘바는 초음속탄을 쐈을 경우에만 1에서 2 MOA 사이의 명중률이 나오고 아음속탄을 쏠 경우에는 명중률이 2에서 3 MOA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잖아. 반면 SP5랑 SP6탄은 탄자 무게도 비슷하고 이 탄속도 큰 차이가 안 나서 어떤 탄을 쓰건 1에서 2 MOA 사이의 명중률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이거야. 1 MOA 차이라고 해봤자 100m 거리에서 탄착군이 이게 3cm 더 벌어지는 정도야. 그리고 난 아음속탄을 근거리에서만 쓸 거라 이게 실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후후, 근거리 CQB를 하자. 확실히 마무리를 쳤지. 자, 이번 대결에선 무슨 탄을 쓰실 건가? 아, 당연히 아음속탄이지. 나도 레벨 3 방탄복 입고 싸울 건데 그걸로 되겠어? 코앞에서 연사로 뿌려댈 건데 레벨 3 입는다고 버틸 것 같아? 이럴 땐 MP5 SD 수준으로 반동 컨트롤이 가능한 아음속탄 쓰는 게 훨씬 낫지. 아, 이거 확실히 아음속탄 반동이 약하구만. 그런데 가스압이 약해서 그런지 이 연사 속도가 조금 너무 떨어지는데? 아이고야, 이게 반자동밖에 안 되는 빈토레즈가 할 소리는 아니지. 뭘 잘못 알고 계시는구만. 이 빈토레즈는 말만 저격총이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스발 돌격 소총에 스코프 올리고 개머리판만 고정식으로 바꾼 놈이야. 셀렉터만 돌려주면은 분당 800발 연사로 쭉쭉 나가. 어째 빈토레즈 연사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연사 속도가 빠르면 이게 뭐하나. 그래봤자 창탄수가 10발인데. 그건 저격할 때나 쓴 탄창이고 이 20발들이 아스발 탄창은 물론이요, 여차하면 SR3 비흐리용 30발들이 탄창까지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미리 경고하겠는데 나는 SP6 철갑탄을 넣고 쏠 거니까 이 벽 뒤에 숨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총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구만. 대충 쏴도 이거 헤드샷이면 어떡하냐고. AI-15 타입 라이플은 전 세계 자유진영의 표준 돌격소총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지만 차세대 AI-15 타입 라이플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시그사우의 MCX 시리즈, 그리고 MCX 시리즈 탄생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블랙맘바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994년 12월 11일
러시아는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체첸에서도 그루즈니로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이 시가지 환경을 철저하게 활용한 체첸군의 전술에 휘말려 러시아군은 큰 피해를 입고 물러가야 했죠. 이 당시 이 전차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체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기는 다름 아닌 빈토레즈였습니다. 전차와 달리 빈토레즈는 아무런 소리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러시아 최강의 소음 저격총 VSS 빈토레즈, 대한민국 육군도 한 번쯤 도입을